안녕하십니까. 이혼의 타워힐링입니다. 제가 좀 이 채널을 보니까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줄여서 여러분들과 천천히 한번 좋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그리고 좀 춥고요. 한국도 지금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봄이 화사하게 이렇게 막 벚꽃이 날리는 것까지 제가 보고 한국을 떠났는데 또 어느새 또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보여주지를 않네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깊이 그리워하겠죠. 자, 아름다움은 그 한시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얘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그 감사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껴야만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럽이나 각종 많은 세계에서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많은 준비를 음식 준비부터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리스 정교기 때문에 부활절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행사로 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은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어떤 한 레스토랑을 이렇게 빌려서 그곳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활절 행사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베큐죠. 바베큐를 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피워서 우리가 그 지저스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그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 더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 숭고한 마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그리스에서는 부활절 올소독스죠. 올소독스에서는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계란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냥 평범한 계란을 이렇게 컬러를 빨간색으로 입힙니다. 요즘 또 잠깐 보니까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컬러로 또 재밌게 이렇게 컬러링을 하는데 원래는 오리지널이 이렇게 빨갛게 염색을 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숭고함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계란을 이렇게 페인팅해서 미리 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계란을 물로 삶게 되면은 이게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도 조절을 잘 한다고 해도 이거를 참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븐에다 이렇게 계란을 굽는데요. 보통 한 150도 정도 온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계란을 이렇게 우리가 굽게 되면은 파손되는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잘 삼켜집니다. 완숙된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계란을 내가 삶고 싶을 때 오븐을 이용해서 한번 삶아보는 방법도 삶는 게 아니죠. 구워내는 거죠. 자, 그런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빨간 계란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종교가 무엇인들 어떻습니까? 자, 내가 인연의 그 고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들이 숭고하게 여기는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인류애를 향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포지션이 아닐까,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빵 종류부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여건상 중국이라서 많은 재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꿀루라키라는 이스트 쿠키가 있습니다. 이스트 홀리데이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하는 크리스마스 쿠키가 있고 또 뉴이어 새해가 다가오면 새해에 만드는 빵 종류부터 또 쿠키가 있고 이렇게 매년마다 어떤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어떤 이 쿠키나 먹거리로서 또 그 어떤 표현을 해내죠. 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이렇게 오렌지 쿠키입니다. 꿀루라키인데 포르투갈리 꿀루라키인데 꿀루라키가 이제 쿠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쿠키를 또 만들어서 집에 한 캔 이렇게 놔두면서 이 예수님의 숭고한 마음을 또 한번 더 그려보는 그런 거죠. 또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또 교회를 가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이 성자들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루라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언젠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꿀루라기를 맛을 본 분도 계시고 맛을 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에 가면은 저도 자주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거를 굉장히 뭐 어떻게 인스턴트나 이런 재료가 전혀 쓰지 않고 오렌지 즙으로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운 레시피입니다. 쉬운 레시피를 통해서 이런 쿠키를 또 집에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오늘 두 가지 이스트의 그리스인데, 특히 카톨릭 올스독스를 가진 이 국민들은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쁘죠? 평범한 계란인데 페인팅을 해도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스터 음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디 가나 제가 워낙 요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세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그 민족의 국민성, 민족성을 제일 처음에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인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명상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거와 못지않게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주중의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선보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또 연구 중입니다. 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노크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사주 공부에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청소년인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법적인 문제까지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고 또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이제 청소년 감옥이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소년들 가는데 어쨌든 그 청소년들이 가는데 저 소년 법정에 서서 구형을 받고 형까지 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벌여서 부모 가슴을 이제 애탄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내 사주에 이런 행동과 이런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면서 참 인생을 참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내 주위의 여건들이 나의 어떤 인생의 한 사주의 한 파트와 함께 흘러가는 그 도중에 이렇게 많은 또 나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나의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걸 안 보고 여기에 제가 노트에 준비한 사주를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사주를 처음 아시는 분이나 조금 아시는 분이나 나는 많이 안다 뭐 여러 가지 뭐 부류의 시청자가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주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저의 목적은 모든 세상에 나온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뭔가 인생을 물어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주라는 것도 일종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저거는 뭐 택도 아닌 풀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해가 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평가에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이 채널을 만들고 제가 오로지 지금 가는 길에 저와 인연된 분이 인생의 고민이나 인생의 힘듦을 겪고 있을 때 저에게 손을 잡고 저에게 노크를 한다면은 저는 그분을 제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는 것도 그 도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만큼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지만은 제가 풀이하는 사주 스타일은 스토리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동화책을 하나 읽듯이 인생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본다는 거죠.
내가 비급이다, 식상이다, 뭐 육친의 관계가 어떻다, 신살이 어떻다 이런 용어보다 이 시기에 한 학생의 어떤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된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사주팔자라는 우리가 만들어 온 전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성적이죠. 그 성적의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의 에너지 속에서만 우리 인생이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의 힘을 모두 다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지죠. 자, 제 공부의 목적은 나의 의지, 자신의 의지력을 키워내는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을 겪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남자 학생입니다. 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법적인 문제까지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 감옥까지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사건 터진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사주상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쪽을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보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위치고 저는 제 노트에 준비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노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남자아이인데 학생인데 자, 무토라는 산입니다. 무토라는 일간이 5월이라는 계절을 만났죠. 자, 이 무토라는 일간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한여름이죠. 5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요 두 개만 보더라도 굉장히 뜨겁죠. 한여름의 땅입니다. 한여름의 산은 일단 메마르다, 수기가 급선무다. 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한여름에는 땅이 수분이 워낙 필요한 계절이다 보니까 이 사주 속에 수기가 얼마나 있느냐의 관건에 따라서 이 아이의 학생이나 이 아이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5월의 무토인데 여기 지금 옆에 딱 보니까 일주 자체가 무인 일주입니다. 그죠? 자, 인호술 여기 또 연주에 보니까 또 갑술입니다. 자, 딱 보니까 이 그 세 글자만 봐도 인호술 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여름에 태어난 무토가 수기가 필요한 상태인데 화기가 여름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지지에 보니까 인호술 화국으로 아주 강한 화의 국을 이뤄놨습니다. 자, 굉장하죠? 자, 여기서 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기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딱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종격으로 화로 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주에 또 보니까, 시지에 보니까 사가 또 보이, 사화가 보입니다. 자, 지지에 전화구입니다. 인호술 화국에 사화까지 붙어서 여기 완전히 불바다죠. 그죠? 불바다 사주에 또 이 시간에 보니까 정화가 떴습니다. 정화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화로 종을 해야 된다. 화토로 종을 해야 된다. 인성이죠. 나를 토의 기운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화생토해서 화가 인성입니다. 인성으로 종인격으로 종격으로 가야지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경금이 또 떠가 있습니다. 경금은 어떻게 보면은 화기에 지금 녹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지만 이 경금이 또 간목이라는 것이 옆에 있어서 이 경금이 각경충으로 또 깨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뜨지 않고 다른 게 떠가 있고 경금이 떠가 있다면 이거는 또 종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경금이라는 이 기운이 화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경금이라는 기운 자체가 지금 이제 또 이 기운에 자기 스스로 또 경금의 기운 자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종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마침 각경충으로 해서 여기 지금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기운이 이제 흩어져 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종인격으로 이제 완전히 화토로서 지금 이제 종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올 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사주에 물기운이 수금이나, 자, 가을, 겨울, 신유술, 해자축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종으로 화토로 종을 딱 맞춰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해자축이나 신유술의 기운이 하나라도 올라온다면 이 기운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뭐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많은 해픈 일들,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격사주는 굉장히 멋진 사주죠. 귀한 귀격의 사주지만 이것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대운이 예를 들어서 화의 대운으로 봄, 여름의 기운으로 간다면은 화토의 기운이 이제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발복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을, 겨울에 신유술, 해자축의 기운으로 역세로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곤란해진다. 고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잠깐 이해하셨다면, 자, 여기서 대운이 지금, 자, 5살에서 15살까지 지금, 미대운으로 흐르고 있네요. 그죠? 미대운으로 흐르고 있고, 다행히 여름입니다. 그죠? 자, 잠깐만, 이건 뭐지? 임신이지? 이거 잘못 적었네. 임인을 내가 왜 적었을까? 잠깐만, 제가 고치겠습니다. 임신. 여기 신대운입니다. 잠깐만요. 자, 신대운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신대운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사고를 지금 치고 있는 이 나이대가 지금 요 신대운 때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죠? 15살 때부터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신대운을 봐야 됩니다. 자, 5살부터 14살까지는 자, 초등학교 시절이죠. 유치원. 이때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자, 미대운이죠. 여름 대운이기 때문에 화기가 많은 종인격의 사주에서 화의 기운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딱 중학교 들어간 나이죠. 14살, 15살이니까 이때부터 가을, 겨울로 지금 대운이 역세로 걸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인호술 하국이 돼 있어서 화의 기운이 하나로 국을 이루고 있죠. 큰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살 신대운이 임신이죠. 이 신대운이 올라오면서 자, 인사형과 만납니다. 인사신 삼형살이죠. 자, 이렇게 형살이 올라올 때는 이 삼합의 기운이 깨져 버립니다. 자, 삼합의 기운이 깨지면서 이 인사형이 서로 붙어버리면서 이 기운 자체가 모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학생은 선생님의 어떤 예를 들어 잔소리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너무나 이제 듣기 싫어서 친구들과 학교에 휘발유를 사서 기름을 부어서 학교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또 휘발유라는 것도 선택한 것도 참 웃기죠. 사건을 만드는데도 자기의 그 사주의 에너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잘 보시면 화기가 굉장히 많죠. 화기가 많은 에너지들은 사건, 사고를 저지를 때 또는 자살을 선택할 때도 화기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그 어떤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화학약품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먹는다든가 뭐 불을 지른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선택하죠. 또 내 사주에 습기가 많고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물에 뛰어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목욕탕에서 뭐 자살을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자살의 방법에도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 기운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운이 그 기운을 굉장히 또 이렇게 받쳐주는 대운이 올 때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사건을 벌여서 결국에는 경찰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경찰에서 소년 법정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에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자,
자, 뭐 자식을 다 귀하게 안 키우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이제 고통의 종류가 있다면은 물론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고통이지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감옥에 간다면 이것도 정말 씻지 못할 평생의 대못을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꽂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가? 자, 그것은 내 사주에 이런 구성 요건들이 있더라.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아이가 사주가 이렇게 역세로 가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이럴 때는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게 아이에게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부모들은 뭐 아이를 종교 시설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뭐 좋은 환경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고통이 나의 업장이기도 하죠. 자,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죠.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적으로 내가 치유해서 뭐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내 자신, 내 부모,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어떤 뭐랄까요, 자책이라기보다 기도의 시기다. 기도의 시기로 내 인생의 한 파트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많은 이런 에너지에게는 이렇게 역동적이나 활동적인 그런 스포츠나 어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에게는 명상이나 약간 이렇게 자중해서 요가나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다운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모자라는 에너지를 잘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15살 임신 대운에서 봄, 여름에 화기가 깨져버린 거죠. 화기가 깨져버리면서 신유술로 지금 가을, 겨울의 에너지, 수기의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종격으로 마무리된 이 사주의 원판 자체가 흔들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왜 범죄를 벌렸을까? 라는 것을 또 한번 보면은 인사신 사명살이 끼면서 인호술 화국에 이 판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사신은 특히나 형살이죠. 사건 사고에 연루된다. 법적인 문제, 어떤 경찰서를 오고 가거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엮였어. 어떤 사고에 내가 주범이 된다든지 자, 이런 엄청난 인생의 힘든 상황을 겪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대강 이 아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제가 뭐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아이의 성격을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성격을 자, 사주로 보면은 사주풀이로서 심리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죠. 심리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근원의 깊이까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가 그 상담자의 또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이의 심리를 보면은 자, 나를 도와주는 인성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자, 인성이라는 것은 토인 나를 도와주는 인성 어머니는 화생토로서 화의 기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버지는 뭘까요? 자, 아버지는 재죠. 재성이죠. 자, 토국수에서 여기서 재성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재성이 이때도 이 많은 화기와 토기의 기운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자, 이 집안을 가정법문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의 집안을 잠깐만 판단을 해보면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뭐든지 주장해서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머니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 자, 그러면은 남자 아버지인 재성의 기운은 물기는 분명히 여기서 굉장히 약하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이 없고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는 아버지다. 힘이 없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나의 이 사주에서 보면 아버지 덕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친구는 종인격으로
종격으로 이 사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엄마의 덕은 있는 거죠. 엄마의 화의 덕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인 아버지 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인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너무 든든한 겁니다. 자, 내가 내 편이 내 뒤에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잘난 척이 되고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 이게 인성 과다죠. 인성이 너무 많다 보면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내 잘났다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내가 너무 잘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내 사주에 인성이 많다 하면은 이걸 분명히 참고하셔서 또 우리가 자중할 땐 자중하고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들어서 인생을 윤활유를 뿌리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심리나 성격을 보면은 남 얘기를 안 듣고 내가 내다라는 성격이 분명히 이 아이는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하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화토의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가 사주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는 에너지가 뭡니까? 물이 죽죠? 물이 당연히 죽죠. 자, 이 상태에서 목이 나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도 죽죠. 다 타버립니다. 자, 목과 수도 죽고, 자, 금도 다 녹아버립니다. 자, 이래서 이 오행 중에 우리 이 목이라는 것은 지금 무토에게 관이죠. 관이니까 관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관도 죽어버리고, 이건 이제 내가 대운에서 화기의 대운으로 봄, 여름을 대운으로 갈 때는 관이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하고 관은 살아난답니다. 왜냐하면 대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게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운이 이렇게 해자축이나 신유술로 갈 때는 이걸 전부 다 이제 안 좋게 풀어져, 이제 봉인이 풀려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관이 죽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업이나 나의 어떤 생각 자체가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옳은 직장을 가질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자, 수의 기운도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자, 수기는 뭡니까? 아버지라는 기운도 있으면서 또 나에게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여자나 재물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신유술 해자축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자, 재산, 자, 이거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사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사주를 풀어내느냐, 이겨내느냐는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의 기운도 죽을 것이고 수의 기운도 죽을 것이고 또 금의 기운도 당연히 죽습니다. 이 많은 화기 속에서 금이 녹아버리죠. 자, 금은 무엇일까요? 남자에게 토생금입니다. 금은 뭐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고 제자도 되지만, 자, 남자에게는 조상이죠. 자, 조상, 나를 도와주는 조상의 기운도 그만큼 여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나에게 발동을 시킨다. 내가 이런 사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제사를 모시고 뭐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왠지 모르게 조상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항상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자손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지나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남자 입장에서 토생금입니다. 금이라는 이 조상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녹아버린다면은 이 기운은 조상이 안 좋은 역할로 우리를 수렁의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상이라고 해서 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좋은 기운을 만나고 있을 때는 이 조상이 또 한몫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조상을 달래는 무슨 기도도 하고 하늘로 보는 데서 천도제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일부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학생의 어떤 심리 상태는 앞으로 미래 진로라든가 내가 결혼운이나 학업운, 직업운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또 건강을 한번 보면은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이라는 게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광이나 요도 쪽으로 분명히 남자니까 약간 이 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불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자의 2, 3이나 정자 수가 없다든가 정자가 병들어 있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불임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목이라는 것이 또 이 사주원국이 떴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정신이죠. 정신의 상태에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불타는 상태죠. 자 목이 불이 타고 있다. 정신이 불타고 있다는 상태는 애가 항상 붕 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무엇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토에게 무토에게 브레이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까지 해야 돼. 자,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브레이크, 절제, 자제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사랑한다 계속 말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관의 작용입니다. 직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정신의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학생한테 브레이크는 지금 불타서 없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면 가속을 막 붙여서 엑셀레이터를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언제든지 대형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쳤지만은 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직업을 볼 수도 있고 이 브레이크 나의 관의 상태, 나의 심리 상태에 나를 얼마나 방어해주고 제어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이런 것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결혼이나 어떤 이런 이성을 만나서 행복할 수 없을까? 자 그것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수기운이 여기서 재성이고 여잔데 여기서 수기운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 종격으로 사업이나 뭐 인호술이나 봄, 여름 기운으로 계속 간다면 중요한 시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력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직장에서 해석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15살부터 인생에 가장 이제 필요한 우리가 활력 있게 활동하는 시기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흐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분명히 이혼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여자라는 수가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수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마도 못 견디죠.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남자의 사주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 정도로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자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재혼은 또 많은 분들이 재혼해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 재혼도 가능할까? 자 그것도 지금 보면은 재혼하는 시기라도 보더라도 40대 이후로 50 넘어서도 계속 신유술 해자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재혼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사주다. 심각한 사주고 자 사주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학생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되돌아보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아주 깨달음을 자기가 자각을 얻게 된다면 분명히 이 사주는 틀어낼 수 있고 내가 이런 사주를 역작용으로 역발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므로써 내가 이 사주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며 이 학생의 심리나 이 학생의 앞으로의 진로나 미래에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살다 보면 어릴 때는 참 괜찮고 말도 잘 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또 이 아이가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을 안 들어도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고민을 가지는 부모님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한 번씩 이제 소년법정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정말 눈물바다가 그런 눈물바다가 없습니다. 자 사회 전반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은데 또 그곳 중에 한 곳이 소녀들이 철모르고 저지른 범죄 행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과정들을 또 많이 또 저희들이 지켜보기도 하는데, 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인생에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것을 또 보면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의 체질이나 성격이나 심리나 부모 운이나 진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될 것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런 아이의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이 아이가 왜 그런 대형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오늘 수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이윤의 타워 힐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큰 도움이 됐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인연들의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자,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내려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불행과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분명히 밝음은 함께 있습니다. 자, 하느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던가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하늘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선물을 고통을 줄 때는 분명히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도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앞만 바라보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분별력에 이 바운다리가 완전히 축소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놓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인생이 깝깝할 때 이온의 타워 힐링을 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는 더 큰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